안녕하세요. 오늘은 거래 설명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게 초등학교 5학년 1학기 교과서인데 초등학교 1학년 5학년 1학기 교과서를 보면 설명 방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설명 방법에 좀 약간의 제가 생각하기에는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이제 가르치면 심각한 문제가 일어납니다. 자, 보면은 다보탑을 설명하면서 이제 이 설명에 대한 방법이 나오고, 그 뒤에 또 보면은 세 개의 탑을 설명하면서 또 똑같은 방식으로 설명이 이제 반복됩니다. 이 내용과, 여기에 나오는 이 내용과 이 앞 페이지에 나오는 이 내용은 똑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이 뒤에 보면은 뭐라고 나왔냐 하면은 설명하려는 대상의 특징을 나열해 설명하는 방법을 열거라고 해요 라고 하면서 열거법이 아닙니다. 열거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거는 표현하려는 대상이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데 좋은 방법이에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이제 우리는 뭔가를 알기 위해서는 그 자체의 개념도 알아야 되지만 그것이 상위 개념이 뭔지 아니면은 하위 개념이 뭔지 아니면 대등한 개념이 뭔지를 알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얘가 뭐를 말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제 첫째 문제는 뭐냐 하면은 열거라는 설명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열거라는 설명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열거란 말을 사용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 보면 대충 보면은 제가 한번 세어봤거든요, 미리. 37명의 선생님들이 여기까지 심어진까지 검토를 하셨어요. 37명. 제가 세어봤어요. 37명이 이제, 연구진, 집필진, 검토진, 심의진이 있는데, 37명이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쳤는데, 이런 가장 기본적인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은 좀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일단은 이 부분들은 교과서가 나왔으니까 할 수 없지만은 수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현장에서. 근데 현장에서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을 교사들이 수정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죠. 아주 쉽게 말하면은 굉장히 이제 어려운 이야기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런 것을. 자, 그러면 한번 이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열거라는 것은, 설명의 방법이 아닙니다. 이제, 그러면, 설명의 방법은 뭐냐? 그럼 우리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설명이 있으면 설명의 상위 개념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설명의 상위 개념에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 서술 방법. 서술이라는 말 대신에 진술이라는 말도 쓸 수 있어요. 진술 방법. 여기에 종류란 말은 붙일 수도 있고 안 붙일 수도 있죠. 이건 그 중요한 말 아니까. 그래서 그런 진술 방법의 대표적인 게 설명이에요. 그러면 그런 진술 방법 중에서 설명 말고 또 뭐가 있니? 라고 물으면은 대표적인 게 논증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 서사가 있고 묘사가 있습니다. 지금 학술적으로는 그래, 서술, 진술 방법 이 네 가지밖에 이야기하지 않아요. 설명, 논증, 서사, 묘사 이렇게. 그러면 설명의 하위 개념에 열거가 없어요. 설명의 하위 개념에 열거가 없어요. 그러면 도무지 열거란 뭐냐? 우리가 따질 필요가 있겠죠. 도무지 그러면 열거는 뭐예요? 라고 이제 질문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열거는 뭐냐? 그럼 열거의 상위 개념은 뭐냐? 그렇죠?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자, 이 질문을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어딘가 열거란 말을 들어봤잖아요. 그쵸? 열거의 상위 개념은 뭐니? 여러분, 대표적인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수사법이에요. 수사법의 종류에서 열거법이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 다음 또 하나는 열거라는 말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열거. 이때는 열거의 상위 개념은 구성이에요, 구성. 글의 구성 방법 중에 뭐가 있냐 하면은 열거식 구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거죠. 설명 방법이 아니라 수사법적으로 열거법이라는 것이 있고, 글의 구성 방법에 열거식 구성이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 다음에 나열법 이런 말은 쓰지 않습니다. 나열법 이런 말은 쓰지 않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문단의 구성 방식이 있어요. 문단의 구성 방법. 문단의 구성 방법이 있어요. 문단의 구성 방법에는 열거식이나 요거하고 상당히 나열이나, 여러분 이제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사람들이 열거란 말하고 나열이란 말하고 병렬이란 말을 헷갈릴 수 있어요. 병렬. 이건 다르게 쓰는 거예요. 여러분, 문단에서 있잖아요. 문단에서 어떤 내용이, 같은 내용이 이렇게 반복되면은, 이때는 있잖아요. 열거식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병렬식이라고 그래요. 병렬식. 이제 이 개념이 하나하나가 어렵기 때문에 그냥 쉽게 탁탁 들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자, 여러분, 요거는 문단에서의 문제예요. 요것은. 요 문제는, 요 병렬이란 문제는 문단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 병렬식의 상위 개념이 뭐냐? 상위 개념이 뭐냐면, 포괄식이에요, 포괄식. 여러분, 이것도 넓은 의미의 구성 방법이에요. 문단의 구성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포괄식이란 뭐냐 하면은, 간단한 포괄식 구성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대표적인 것이 이제 병렬식인데, 요게 병렬인데, 이 병렬은 뭐냐 하면은, 주제문의 구성 방식에 따라서 결정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지금 제가 사용하는 말을 모르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광수는 독립운동가이며 그 다음에 소설가이며 시인이며 친일분자다. 자, 이런 글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글이 있으면 얘를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수사법으로 보면 열거법이에요. 수사법적 관점에서 보면. 이해가 되시죠? 자, 첫 번째. 수사법적 관점에서 보면 이건 열거법입니다. 열거법이에요. 이광수는 독립운동가고 소설가이고 시인이며 친일분자라고 이렇게 열거를 했잖아요. 그게 열거법인 거예요. 수사법적으로. 수사법이라는 것은 하나의 형식의 관점에서 이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사법의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 자, 두 번째로 뭐가 있나 하면은, 이거는 구성 방법에 따라서 볼 수도 있어요.